2026년 1월 어느 날 아침입니다. 경기도 화성 직원 50명짜리 반도체 부품 공장 회의실입니다. 대표 김 사장이 스마트폰 뉴스 속보를 보며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찬성 190표, 반대 56표. 그런데 말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난도도 아닙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집니다.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문이 30% 줄었습니다. 직원 15명을 내보낼 준비까지 했습니다. 거래처가 대만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전기 용량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더니 2년 기다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공장 증설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이 회사 이름은 뉴스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정밀 부품을 만드는 이름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가장 목을 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삼성과 SK만 봅니다.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HBM이 어쩌고 엔비디아가 저쩌고.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부품을 납품하고 소재를 떼고 장비를 고치는 수백 개의 회사들 이야기를. 삼성이 공장을 못 지으면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게 누구인지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이 진짜로 먹여 살리는 게 누구인지, 대기업이 한 번 알면 누가 2배, 3배 날아오르는지, 지금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말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 앵커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갑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SK 하이닉스 수혜 종목 1순위. 유튜브 썸네일이 도배됩니다. 반도체 대폭등 예고. 지금 사야 할 종목. 그런데 경기도 화성 어느 공장 회의실은 조용합니다. 직원 50명. 반도체 공장에 쓰이는 정밀 세정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뉴스를 끄고 직원들을 바라봅니다. 다들 표정이 묘합니다. 환호성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압니다. 이 법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를 2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회사는 2년 전만 해도 주문이 넘쳐났습니다. 경기도 일대 반도체 협력사들이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착공 소식이 연이어 나오던 때였습니다. 납품 계약이 줄줄이 들어오고 직원을 더 뽑아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착공 소식이 하나둘 미뤄졌습니다. 정기 승인 지연, 환경 영향평가 재검토, 주민동의 절차 반복, 착공 날짜가 6개월 미뤄지고 1년이 미뤄지고 결국 2년이 흘렀습니다.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 그 다음엔 20%, 작년에 30%까지 빠졌습니다. 대만 경쟁사가 똑같은 부품을 더 싸게 납품하기 시작했거든요. 거래처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전기 용량 증설을 신청했더니 2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공장 확장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직원 15명을 내보낼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게 삼성 이야기입니까? SK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반도체 특별법이 2년 동안 국회에 묶여있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수백 개 협력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배경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과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입니다. 각국 정부가 쏟아붓는 돈을 보면 이건 명백한 전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반도체가 이제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조 원어치 칩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에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냉장고, 심지어 칫솔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엔 석유가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022년에 칩스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미국 땅에 공장 지어라. 돈 줄게.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합치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합니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다가 몰락한 뒤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 제국을 건설하겠다며 TSMC를 데려오면서 공장 건설비 절반을 세금으로 대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자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국가주도 비펀드로 이미 60조 원을 썼고 최근에 3차 펀드로 47조 원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1등이라던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직접 보조금은 제로였습니다. 세액공제는 있었습니다. 투자금의 15%를 깎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 가면 40% 지원받고 수조 원 현금을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15%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 격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똑같이 5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한국에서 지으면 혜택이 얼마일까요? 투자금의 15%를 세액 공제해줬습니다. 총 2,300억 원 수준입니다. 현금 보조금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미국에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금의 전체에 대해 최대 25% 세액 공제, 총 1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현금 보조금까지 더해집니다. 투자금액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으면 어떨까요?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줍니다. 세액 공제까지 하면 2조 5천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같은 공장 짓는데 한국은 2,300억 원, 미국은 1조 7천억 원, 일본은 2조 5천억 원. 1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디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죠. 한국에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공장 지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매년 영업이익을 수천억 원씩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원가 경쟁력이 5%,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기술,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정부 지원만으로 10%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유입된 신규 반도체 투자가 4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하나 못 만드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돈 차이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치명적인 게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속도 싸움입니다. 기술이 6개월마다 세대가 바뀝니다. 1년이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산업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공장 짓고 먼저 칩 만들고 먼저 시장 잡는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2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뜬 게 3년 뒤였습니다. 왜냐고요? 물이 없어서입니다. 하루에 130만 톤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 절반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입니다. 수자원공사 가서 협의하고 환경부 가서 허가받고 지자체 가서 주민동의 받고 이 과정에서만 2년이 걸렸습니다. 전기는 더 막막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10기입니다. 송전탑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합니다. 환경단체가 소송을 겁니다. 산업부랑 환경부랑 국토부가 회의만 10수번 합니다. 부처끼리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빨리 지으라 하는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하고 국토부는 땅 용도 변경 안 된다고 합니다. 전기 승인 받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승인 받고 나서 송전탑 세우는데 또 2년, 총 4년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1년이면 세대가 바뀌는데 우리는 4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미국과 일본은 어땠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6개월 만에 인프라를 전부 깔아줬습니다. 전기, 물, 도로를 문 앞까지 연결해놨습니다. 기업은 그냥 와서 기계만 설치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서류 작업하느라 골든타임 2, 3년을 허비할 때 남들은 공장 다 짓고 기계 돌려서 시제품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삼성이나 SK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 있던 수백 곳의 협력사들이 진짜로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 격차 이야기입니다. 이 2년 사이에 우리 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 SK 하이닉스가 HBM3을 선보였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미국 마이크론보다 1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HBM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미국 마이크론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차세대 HBM사 개발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연구원 100명을 더 뽑고 장비를 새로 사들이고 밤낮 없이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평택 증설 계획이 전기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인력을 뽑아도 갈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HBM사 양산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미국 마이크론도 2분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격차가 3개월로 줄어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에게 이제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엔 SK 하이닉스 아니면 안 됐는데 이제는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HBM 가격을 10% 올리려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마이크론이랑 얘기해보겠습니다. 가격 인상이 철회됐습니다. 이게 기술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기업 매출이 10%될 때 누군가의 매출은 2배, 3배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2년이나 걸렸을까요? 단순히 게으른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전쟁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어주자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기업과 정부 입장은 이랬습니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다. 엔비디아, 애플, TSMC 연구원들은 밤새워 연구하는데 우리만 저녁 6시 되면 퇴근하면 경쟁이 되겠냐. 신제품 개발할 때 집중적으로 석 달에서 6개월 갈아 넣어야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무시간 규제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거 사람 잡는 소리다. 지금도 과로로 쓰러지는 연구원들이 있다. 건강권을 포기하라는 거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나중엔 다 풀린다. 절대 안 된다.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년 동안 평행선에 달렸습니다.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다가 결국 골든타임만 흘려보낸 거죠. 그러다 결국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다간 반도체 다 죽는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래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2년 공백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2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진짜 비용입니다. 시간을 잃고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동안 가장 크게 피를 흘린 건 대기업이 아니라 그 뒤에서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단순히 법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프라를 먼저 깔아줍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나 SK가 공장 지으려면 전봇대도 자기가 세우고 수도관도 자기가 묻고 도로도 자기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가 여기 반도체 단지 만들 거니까 전기, 수도, 도로 우리가 먼저 싹 깔아놓겠습니다. 기업은 그냥 오세요 라고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됩니다. 원래 나랐돈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면 타당한지 따지는 조사만 1년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단지에는 이 조사를 패스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둘째, 2036년까지 예산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 지원해줄게. 세수 부족하네. 좀 깎자. 이러니 기업이 5년, 10년짜리 장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전용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이 반도체 예산만큼은 2036년까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체제 지원 약 9조 원, 정책금융 100조 원, 추가 투자 33조 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셋째, 대통령직 속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빨리 지으라, 환경부는 환경평가 다시 해라, 국토부는 용도 변경 안 된다. 이렇게 부처끼리 싸우는 사이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날렸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속 사령부가 각 부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교통정리를 합니다. 흩어진 권한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별 4개짜리 상급 부대가 생긴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삼성도 SK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2년이나 걸렸을까요? 단순히 게으른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전쟁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풀어주자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기업과 정부 입장은 이랬습니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다. 엔비디아, 애플, TSMC 연구원들은 밤새워 연구하는데 우리만 저녁 6시 되면 퇴근하면 경쟁이 되겠냐. 신제품 개발할 때 집중적으로 석 달에서 6개월 갈아 넣어야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무 시간 규제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거 사람 잡는 소리다. 지금도 과로로 쓰러지는 연구원들이 있다. 건강권을 포기하라는 거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나중엔 다 풀린다. 절대 안 된다.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년 동안 평행선에 달렸습니다.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다가 결국 골든타임만 흘려보낸 거죠. 그러다 결국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다간 반도체 다 죽는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래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2년 공백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2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진짜 비용입니다. 시간을 잃고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동안 가장 크게 피를 흘린 건 대기업이 아니라 그 뒤에서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단순히 법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프라를 먼저 깔아줍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나 SK가 공장 지으려면 전봇대도 자기가 세우고 수도관도 자기가 묻고 도로도 자기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가 여기 반도체 단지 만들 거니까 전기, 수도, 도로 우리가 먼저 싹 깔아놓겠습니다. 기업은 그냥 오세요 라고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됩니다. 원래 나랐돈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면 타당한지 따지는 조사만 1년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단지에는 이 조사를 패스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둘째, 2036년까지 예산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 지원해줄게. 세수 부족하네. 좀 깎자. 이러니 기업이 5년, 10년짜리 장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전용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이 반도체 예산만큼은 2036년까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체제 지원 약 9조 원, 정책금융 100조 원, 추가 투자 33조 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셋째, 대통령직 속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빨리 지으라, 환경부는 환경평가 다시 해라, 국토부는 용도 변경 안 된다. 이렇게 부처끼리 싸우는 사이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날렸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속 사령부가 각 부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교통정리를 합니다. 흩어진 권한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별 4개짜리 상급 부대가 생긴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삼성도 SK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공장 옆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협력사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를 세정하는데 초고순도 불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회로를 그리는데 포토레지스트라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만드는 게 동진 세미킴입니다. HBM을 만들 때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 삼성도 SK도 HBM을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이런 소부장 기업들도 대기업과 똑같이 인허가 특례를 받고 지원을 받습니다. 대기업 공장 바로 옆에 들어가서 물류비를 아끼고 기술 개발도 함께합니다. 삼성 공장이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어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주회사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유망한 소부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법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의 진짜 수혜자는 소부장 협력사들입니다. 삼성이 한 번 날면 솔브레인은 두 번 날아오릅니다. SK가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 한미 반도체 물량은 3배가 됩니다. 대기업 매출이 10% 늘면 협력사 매출은 20%, 30% 뛰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은 공장 하나 더 짓지만 협력사는 전체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도미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도미노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로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 360조 원 투자가 속도를 냅니다. SK 하이닉스 600조 원 투자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인프라가 먼저 깔리니까 공장 건설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년 걸리던 게 2년으로 단축되는 거죠.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공장이 빨리 지어지면 HBM4, HBM5 양산이 앞당겨집니다. SK 하이닉스가 2026년 2월에 HBM4 양산을 시작했는데 2027년 상반기에는 HBM5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삼성도 같은 시기에 양산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이 주문을 넣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는 HBM4,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갈 HBM5 전부 한국산입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 도미노입니다.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공장이 더 빨리 가동됩니다. SK 하이닉스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입니다. 대기업 공장 옆에 협력사들이 입주합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한미 반도체 같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해 대배받습니다. 물류비 아끼고 기술 개발 협력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합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입니다. 협력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기업 매출이 10% 늘면 협력사 매출은 20% 뛰는 겁니다. 솔브레인의 초고순도 불산,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 한미 반도체의 본딩 장비,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2배, 3배 뛸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챕터 시작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화성의 김 사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공장 증설을 결심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전기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현전에 증설 신청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2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송전탑을 새로 세우고 변전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2년이요. 2년 있으면 주문처는 다른 데로 갑니다. 실제로 대만 경쟁사가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직원 50명 중에 15명을 정리해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일대 반도체 협력사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 공장 착공이 미뤄지면서 납품 물량이 줄어들고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중소기업들이 수백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전기, 물, 다 국가가 준비해놓겠습니다. 6개월 안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지금 공장 팔고 클러스터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기 걱정 끝, 물 걱정 끝, 물류비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삼성 공장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직원 해고 대신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20명 더 뽑는다고요? 증설 계획도 다시 세웠습니다. 숫자로만 300조 원, 600조 원 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김 사장 같은 중소기업,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 50명, 그 가족대까지 합치면 200명. 이런 회사가 용인 클러스터 하나에만 수백 개가 들어올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월급이 올라갑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반도체 하나가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계를 넓게 보십시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 뒤에 있는 수백 개의 협력사들이 진짜 수혜주입니다. 솔브레인의 초고순도 불사는 반도체 세정 공정의 필수품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는 회로를 그리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한미 반도체의 본딩 장비는 HBM을 만들 때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대기업 공장이 2배 늘면 협력사 물량은 3배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번 특별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유망한 소부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규모 인수합병 바람이 불 겁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기업이 무슨 부품을 만드는지, 매출 구조가 어떤지, 대기업과의 계약은 어떤지 공부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둘째, 시간을 인식하십시오. 2036년까지 예산이 보장됐다는 건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10년? 길다고요?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3, 4년 걸립니다. 기술 개발하는데 2, 3년 걸립니다. 10년은 딱 2, 3번의 기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초격차를 만들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중국이 따라잡고 미국이 자국 생산을 완성하고 일본이 라피더스를 키우면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2년은 날렸지만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셋째, 인수합병 흐름을 주목하십시오. 대기업이 소부장 기업을 인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겁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하나가 대기업에 인수되는 순간 그 기업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납품 계약이 안정되고 자금이 들어오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은 이름 없는 회사지만 2년 뒤, 3년 뒤에 대기업 품에 안길 회사가 어딘지 공부해 두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풀렸습니다.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예산을 2036년까지 보장하고 컨트롤 타워를 세웠습니다. 삼성과 SK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소재를 만들고 부품을 납품하고 장비를 고치던 수백 개 협력사들이 진짜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문제, 환경 문제, 노동자 권리 보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맨손으로 탱크와 싸우는 비참한 상황은 면했다는 겁니다. 그 뒤엔 국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섰고 앞에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나라 운명을 걸고 달려들 때 우리도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볼 판이 깔렸습니다. 삼성이 뛰면 솔브레인이 달립니다. SK가 공장을 올리면 한미 반도체 물량이 3배가 됩니다. 대기업 한 곳이 움직이면 협력사 수백 곳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그 협력사 직원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 가족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역 경제가 다시 숨을 쉽니다. 2년은 달렸지만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10년 뒤 2036년 대한민국 반도체가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소부장 협력사들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